거인의 힘 무한능력 앤서니 라빈스. 건강을 위한 6번째 열쇠, 단백질 절제. 새빨간 거짓말도 큰 소리로 끊임없이 되풀이하면 믿게 된다. 단백질의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최적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려면 고단위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보다 더 큰 거짓말도 없다. 우리는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지 신경을 많이 쓴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끈기를 가지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나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정확히 이 모든 소망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단백질이 얼마나 되는지 모델을 찾아보자. 여러분은 사람이 단백질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신생아일 때일 것이다. 어머니는 신생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모유라는 음식을 제공한다. 모유 중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짐작해보라. 50%, 25%, 10%? 너무 많다. 아이를 막 낳고 난 다음에 모유에는 2.38%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1.2에서 1.6%로 감소한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필요한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버드 의과대학 전 영양학 교수인 마크 헥스테드 박사는 인간이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에 대하여 10년 넘게 연구했다. 인간은 어떤 단백질이든 섭취할 수 있게 적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작은 거인을 위한 음식이라는 책을 쓴 프랜시스 라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얻으려면 단백질을 채소와 배합해서 먹어야 한다고 10년 이상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단백질을 배합해 섭취할 필요는 없으며 균형 잡힌 채소를 먹기만 하면 원하는 단백질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국립과학 아카데미에 따르면 미국 성인 남성은 하루에 56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립영양과학조합 보고서에 의하면 각 국가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하루 39에서 110g의 단백질 섭취 요구량을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많은 단백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섭취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배설과 땀을 통해 배출하는 양은 아주 미미하다. 그들은 어디서 그런 숫자를 구했을까? 나는 국립과학 아카데미에 전화해서 어떻게 56g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사실 책자에는 단지 30g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그들은 56g을 권장하고 있었다. 이제는 단백질 과다 섭취가 배뇨기관에 무리를 주고 피로를 유발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 그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권장하는가? 우리는 아직도 답을 못 얻었다. 그들은 전에 80g이 권장량이었는데 그것을 내릴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누가 여러분이나 내가 전화를 걸어 불평을 했을까? 아니다. 그 항의는 고단백 음식과 제품을 판매하여 살아가는 기득권층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케팅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대로 분석해보자. 여러분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몸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 무엇을 이용하는가? 먼저 과일, 채소, 새싹들로부터 나오는 포도당을 이용한다. 두 번째로 녹말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는 지방을 이용한다. 에너지를 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것이 단백질이다. 단백질 신화가 옳은가? 단백질이 끈기를 키운다는 말이 옳은가? 아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 피로를 일으키는 질소를 공급한다. 단백질로 꽉 채운 육체미 선수가
마라톤 경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은 쉽게 피로를 느낀다. 단백질이 뼈를 강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지속적으로 뼈를 부드럽고 약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뼈를 가진 사람은 채식주의자이다. 나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를 먹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쁜지 그 이유를 100가지라도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백질 대사에 의해 생기는 부산물 중 하나는 암모니아다. 단백질에 대해 특별히 2가지를 언급하겠다. 첫째, 고기는 고단위의 요산을 포함한다. 요산은 몸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을 또는 살아있는 세포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배설물 중 하나이다. 신장은 혈류에서 요산을 빼내 방광으로 보내고 요소와 함께 오줌으로 나가게 한다. 만일 요산이 즉시 그리고 완전하게 혈액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몸 조직에 쌓여 나중에 신장에 해를 끼친다. 더군다나 통풍이나 방광, 결석을 만들어내게 된다. 백혈병 환자들의 혈액에서는 아주 높은 단위의 요산이 발견된다. 보통의 고기 한 조각에는 0.9g의 요산이 들어있다. 우리 몸이 요산을 제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0.5g밖에 안 된다. 무엇이 고기 맛을 나게 하는지 아는가? 지금 우리가 먹는 죽은 동물에서 나오는 요산이다. 이것이 의심스러우면 잘 처리된 코셔, 유대인들이 주로 먹는 피를 씻어낸 고기, 역자주, 시게 고기를 양념하기 전에 먹어보라. 피가 씻겨나갈 때 나오는 것이 대부분 요산이다. 요산이 없는 고기는 아무 맛이 없다. 동물의 오줌을 통해 배설되어야 할 그 요산을 여러분 몸에 집어넣고 싶은가? 더욱이 고기는 부패를 일으키는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다. 부패를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무엇인지 궁금한가? 대장균이다. 제이 밀튼 호프만 박사는 그에 져서 의과대학 과정에 빠져있는 음식의 화학작용과 체내 화학작용의 관계, 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대장의 삼투압 작용 때문에 부패성 박테리아가 동물 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동물이 죽으면 삼투압 작용이 없어져 부패성 박테리아가 대장벽을 돌아다니고 살 속으로 파고들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고기가 부드러워진다고 설명했다. 여러분은 고기의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숙성시키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패성 박테리아다. 다른 전문가들은 고기에 있는 박테리아는 거름 속의 박테리아와 성질이 같은데 어떤 고기는 새로운 거름보다 더 많은 수의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 모든 고기는 도살 과정에서 배설물이 있는 세균에 오염되고 고기가 냉장 보관되는 동안 그 수는 더욱 불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여러분이 먹고 싶어하는 것이 단백질인가? 꼭 고기를 먹어야 한다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목장에서 사육된 것임을 보증하는 곳에서 구입하라. 다시 말해서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았음을 보증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라. 둘째로 섭취량을 대폭 줄여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먹지 마라. 고기를 먹는 사람이 채식주의자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만 안 먹으면 되고 다른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의 입장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물의 살코기나 껍질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이작 뉴턴, 볼테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조지 버나드 쇼,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에디슨,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마하트마 간디 같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들은 모두 채식주의자였다. 본받기에 좋은 사람들이다.